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 네트워크 최신 동향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파이 가격이나 또 코인베이스에서 터진 보안 사고, 이게 파이 KYC랑 무슨 상관인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재밌는 주제들이네요. 그리고 사용자 설문 결과도 있다는데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좋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파이 사용자분들이나 더 넓게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보안이나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파이 시장 지표부터 볼까요? 지금 가격이 한 65더 정도 되고 시총은 47억 달러가 좀 넘네요. 꽤 높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된 계정이 거의 44,000개, 파이로는 1,100만 개가 넘게 이동했고요. 락업 해제된 것도 지난 24시간 동안 720만 파이나 돼요. 와, 물량이 꽤 많이 풀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은 또 꽤 안정적이에요. 이게 좀 신기하달까? 네, 그게 사실 좀 주목할 부분이죠. 공급이 늘었는데 가격이 버틴다는 건 일단 시장이 이걸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다? 그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보유자들이 당장 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거래량이 적다는 건 여전히 좀 불안 요소죠. 작은 이슈에도 가격이 확 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안심하긴 좀 이르죠. 근데 시장 상황 말고 보안 쪽에서 최근에 정말 큰일이 있었잖아요. 코인베이스요. 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외주업체 직원이 뇌물 받고 사용자 정보를 빼돌렸다면서요? 7만 명이나요? 신분증 사진, 주소 같은 거라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정말 심각한 사건이죠. 이게 바로 KYC 같이 민감한 업무를 외부에 맡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자체적으로 KYC 하는 방식이 다시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이 자체 시스템도 비판받는 지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의 제3자를 통한 유출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이 약한 고리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 때문에 외주를 줄 거냐, 아니면 좀 불편해도 보안을 위해 직접 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네요. 네, 정확해요. 코인베이스 사건은 우리가 편의성이란 이름 아래서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그냥 넘겨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파이 방식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데이터는 내가 관리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다른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었어요. 이건 좀 의외였는데 집토라는 서비스 있잖아요. 집토요. 네. 거기서 비자 카드 충전할 때 어떤 암호화폐 제일 많이 썼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파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XRP나 대시 이런 코인들 제치고요. 오, 정말요? 그건 좀 놀라운데요. 네, 집토가 암호화폐로 실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콜드 스토리지 지갑 서비스라는데 이게 파이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어떤 증거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특정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그것도 한 번의 설문이니까요. 하긴 그러네요. 네. 하지만 적어도 그 집토라는 생태계 안에서는 파이 사용자들이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파이는 쓸모없다, 실사용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결과니까 주목해볼 만하죠. 그렇네요. 뭔가 진짜 움직임이 있긴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데이브 로스코가 만들고 있다는 사기망지 봇. 이거 관련 소식인데요. 네. 이걸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해보려고 그 계정이 해킹당했고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락업이 풀릴 예정인 자원봉사자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를요? 해킹된 계정을 가지고? 네, 해킹된 파일을 되찾아주려는 시도 같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파이 네트워크 자체 보안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파이 생태계가 계속 안고 가는 문제죠. 보안 취약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로스코의 보처럼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는 흥미롭고 대단하지만 동시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락업 물량이 풀려도 가격이 버티는 모습도 봤고 코인베이스 사건 때문에 KYC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파이 방식은 어떤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요. 네. 집토 살문처럼 의외의 사용 지표도 있었고 또 사기 문제는 여전하고 참 복잡하네요. 네,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플랫폼이 얼마나 안전한가, 또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걸 얼마나 쓰느냐, 이 세 가지가 막 얽혀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얽혀있다. 특히 코인베이스 사건은 파이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위험은 뭔지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코인베이스 유출 같은 사건들을 보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의 고객 확인 절차, 그러니까 KYC를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그게 플랫폼이 직접 하든 외주를 주든 상관없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